정책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네발적 발전 전략과 관련된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데 와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세주 도령입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신 student 여러분께서는 녹음이나 휴대전화 등록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이원택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해명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앞으로 좀 종종 뵙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북 농어촌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어촌은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촌 사이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 활력과 자립 기반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간의 노동력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무력화되고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로봇세와 같은 기술을 활용에 대한 사회적 환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 수급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시대로 진입하는 초기에 있어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 불평등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소멸의 경우 연 단위 일상을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 이용원, 목욕탕, 카페,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 기능이 붕괴되고 있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면 단위의 시장 기능이 살아나야 하고 경제 실필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 단위의 붕괴된 시장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기능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낮은 조건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저는 전북을 선도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의 순환경제를 되살리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지방 소멸을 앞둔 네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난 공모에서 12개 지역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전북에서도 진안, 장수, 춘창 3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춘창만 최종 선정되고 진안과 장수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정조차 되지 못했던 무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열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에 더해서 5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 높여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 1,706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정청래 당대표,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함께 반드시 5개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 문제는 농식품부 권고사항과 상임위 예비 심사 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울러 전북을 광역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소멸지역과 더불어 도시라 하더라도 면 단위의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정책 특성상 개별 시군 단위보다 광역 단위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애결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의 예산 증액 성과가 애결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애결위원장, 애결위 간사, 당대표, 대통령실들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의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다시 순환시키고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도록 만드는 농어촌의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가장 앞장서 실험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전북이 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북 농어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북도 광역단위 기본소득 소유지역 지정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북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회견 이름이 미래발전 전략 기자회견인데 그 전북 현안 관련해서 혹시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 다른 것도 좀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오늘 논의할 뭐 내용이 있으신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전북도 광역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소득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정부의 기본 추진 계획이 일단 중요합니다. 국세라고 하는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얼만큼 도입할 거냐 이런 거고, 저희 전라북도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제일 적합한 광역 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부분을 우리가 선도도시로 가겠다는 말씀을 정부를 1차적으로 설득하는 게 광역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대 7의 국세 지방세 비율에서 3.5 대 6.5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3.5 대 6.5 비율이 안정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해서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재원은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저는 또 하나 이제 약간은 중기적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저는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공급지원센터 같은 걸 구축해서 전라북도의 공유지, 전라북도의 공유지인 곳에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공공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재원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 대책을 저는 마련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전략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는 이제 어떤 준비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마다 두세 가지 섞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 전북에 가야 할 미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면 단위 농촌동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는 일단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도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자회견인데 예. 그래서 여쭤보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 그 전주 유출이 좀 심각한 편이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인구 감소가 있는 상황인데, 또 서부 지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완주나 뭐 김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고, 그래서 노후층 기본 소득을 추진하실 때 동부 지역이 조금 더 역점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지역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위험군 뭐 이렇게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동부권이 더 고위험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정읍이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다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제하고 완주만 인구가 늘고 있고요. 전주도 좀 줄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데 사실 동부권이 이제 우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뭐 이런 데가 확실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냥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전국으로. 현재 지금 정부에서 12개 다 된다고 가정해도 시범사업을 예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으로 다 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도도시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이죠. 지방 소멸 지역인데 전주, 익산, 군산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 네 개 도시 중에 면 단위의 인구 감소율이 또 있습니다. 그게 현격하게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회 단계에서 예를 든다면 5개 지역이 늘었다고 하면 3개 지역은 일단 충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을 또 어떻게 해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 정부 안에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본문에 많이 그랬었지만 우리 미래가 AI 혁명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로봇이 생산되는, 자동화되는 AI 혁명으로 갔을 경우에 미래 경제 체제의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시범적인 다양한 모델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시도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주면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 아니냐,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포퓰리즘 아니냐, 낭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AI의 속도에 따라서, AI 발전 속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전통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의 생존과 삶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창조적 능력, 존엄을 어떻게 키워갈 건가에 대한 실험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북이 도남 복합 도시이기도 하고 또 농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재원 문제는, 저는 재원 문제는 생각을 달리 아까 전라북도에 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14개 시군에도 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 법안을 몇 개월 전에 발의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공유지가 있거든요. 또 국가 부지도 있고 공유지가 다 있습니다. 시유지, 군유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할 수 있는 공공이 하게 되면, 사업자가 하게 되면 충돌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공공이 하게 돼서 거기에 재원을 확보하면 그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충해 가겠다고. 아까 질문에 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이 그 정부 공공사업 추진하면서 중단을 했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광역 단위 추진하자는 주장에 또 상반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이 중단된 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제가 일일이 다 평가 말씀드리기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이고, 그 재원 대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전북 서남권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폭자는 7기가에서 11기가까지 들어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바람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광역도가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부의 재원을 예를 들자면 우리 그런 농어촌 기본소득 어떤 실험과 선도도시의 재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의 시설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7기가와트면 원전 7개, 11기가면 원전 11개거든요. 그런 정도의 그 용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저는 우리의 평야 지역은 면적 대비 생산량을 이렇게 산출해 보면 충분히 거기서 1% 또는 0.1% 이렇게 산출하면 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준비를 잘 해가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불제 또 뭐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뭐 이런 다양한 농촌 지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차별화라는 건 어디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 지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제 농업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소멸 대응기금하고 이 기본소득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예를 든다면 농민이나 농어촌 각각 개인에게 지원되는 재정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주택이 없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의료 교육 서비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거고, 공익형 직불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쌀 농업을 해왔었잖아요. 사실 직불금은 쌀 직불금이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제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쌀의 면적을 줄여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밭 이 자체가 논밭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르는 작물 자체가 어떤 이렇게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공동체의 구성 요소인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봐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농업 소득이 1년에 한 1,000만 원, 1,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7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농업 소득이 1,100만 원. 윤석열 때 950만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농업으로 벌어서 1인당 평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대농과 소농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농이야 뭐 좀 돈을 더 벌고 소농이, 근데 이걸 평균 내면 그렇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노는 절대 농지를 묶어놨잖아요. 개발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못하게 해놨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는 개발을 아예 못하게 해놨고, 도시는 또 그걸 전용해서 바꿔가고 해서 논 자체의 어떤 토지의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어떤 토지이지만 이 뭐랄까 자산 가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메꿔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민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농어촌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해당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지역의 국민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소비 쿠폰처럼 일정 기간을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공동체의 경제 실핏줄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들었지만 지금 면 단위 보면 뭐 목욕탕도 뭐 사라진 지 오래고, 뭐 이발소, 뭐 슈퍼마켓 이런 게 다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이게 다 시내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낫지만 없는 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핏줄들을 살려야 젊은 친구들도 가서
거기서 뭐 농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뭐 괴멸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내용과 대상이 다르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회 예산 단계에서 정액된 건 다행인 일이긴 한데 처음에 5개 지역 선정할 때 지역 소멸 위기 척도라든지 정도라든지 감안 안 했다는 의견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향후 이제 예산도 정액되면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건의를 하실 건지 정부에다가.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식품부 장관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또 준비된 상태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했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서류 심사표를 지금 단계에서 받아볼 수가 없어서 그걸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 장관이 지역 배분식으로 골고루 돼 있던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광역 시도별로 하나씩 뽑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정말 소멸의 심각성을 반영한 건 아니냐 이런 건데 장관은 또 그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서류적인 검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건 좀 검증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장관한테 우리 지역 이제 반영을 제가 농식품부 농해수위에 오래 있었고 장관하고 친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반영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순창 하나로 끝났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서 바로 이제 우리 농해수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토론해서 이건 5개 지역을 추가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했고 전체 동의를 했고 윤준병 간사님께서 또 앞장서서 같이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우리 예산소위에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모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사실 이제 정책 공약을 처음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예,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지금 보유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 자리 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시고 선거운동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여러 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소확행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뭐 이렇게 국민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확행 공약 형태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산업적 전망으로서의 어떤 공약도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건 차근차근 또 이 자리 오거나 보도자를 내거나 그렇게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소확행 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선거운동은 일단 뭐 제가 인지도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14기 시군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이원택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많이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제 비전과 정책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것을 비전과 정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소확행 개념의 어떤 그런 걸 준비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연장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지난 때 수능 앞두고 불법된 수능 예. 거기에 대한 그 자리니까 다시 한번 입장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산수학 정책을 계속 있으신지. 일단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제 뭐 현수막이 광고물법 위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실 기존에 뭐랄까 관행이나 정서가 뭐 설 명절을 앞두거나 추석 명절을 앞두거나 선거법에도 그걸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념일을 통해서 그걸 축하하고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서도 그걸 선거운동 일환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물법에 좀 걸리는 거여서 제가 이제 축하도 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조금은 뭐 이렇게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뭐랄까 관행과 정서상 이렇게 뭐 애교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봤었는데 또 뭐 제가 이제 전라북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곳곳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제 거 말고도 제 거 말고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분명한 어떤 도덕성이나 또는 뭐 준법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인정합니다. 그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그건 뭐 저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균형감 있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문제 제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균형감 있게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하면 최대 몇 개 지역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최대 지역을 기준으로 국비도비 시군비는 얼마 정도 연간 얼마 정도 필요한지. 예. 지금 이제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4개를 빼니까 10개 시군이거든요. 예,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한 4, 5천억? 5천억 정도 산출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 4, 5천 정도 였습니다. 총 사업비 말씀입니다. 도비 부담이 꽤나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도비 부담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원래 세수가 3대7에서 6.5대 3.5로 바뀌어서 지금 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좀 뭐 윤석열 정부 때 안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 주기 시작했는데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 정상화가 됐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돈이 지방 정부별로 남아가지고 행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저축을 해놨잖아요. 김제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저축을 해놨거든요. 아마 모든 시군이 행정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하나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수가 하나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15년 정도 후에 전라북도의 또 다른 운명이 한번 결정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LG나 SK가 2040년 난리백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광범위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삼성반도체가 3, 4기가를 쓰거든요. 1년에. 그럼 그 재생에너지를 서울 수도권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그 기업들은 결국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이동할 거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글로 끌고 갈 거냐 아마 큰 판의 싸움이 한번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권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우리 전라북도가 못해도 10기가, 평균 한 2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유면적을 전라북도 공유면적, 시군 공유면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같은 것을 출연기관을 만들도록 하고 그 재생에너지 센터가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태양광이든 뭐든 그래야 마찰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원의 일부를 저는 기본소득으로 쓸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남권 해상풍력에 10기가와트 정도, 7기가나 10기가와트 정도 깐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1%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기본소득 이 정책의 취지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로 늦추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구 감소에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실험한 데이터에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제시에서 민생지원금을 뭐 이렇게 한 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어쨌든 김제시도 물론 지평선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되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최소한 막을 수 있고 인구를 얼마큼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 실험 모델을 통해서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현택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신